방송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벌써 나가면 어떡해. 바쁘다 바빠. 자,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자, 예. 예. 이 정도면 돼? 됐어. 요 정도? 아이 근데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네.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딱 맞는 거야. 여기 지금 청와대인데 너무 저기 그 검열이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이게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지구촌 전체가 민주화 시대입니다. 민주. 즉 국민이 윗물이고 정치가 아랫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아직도 뭡니까? 대통령이 윗물이고 국민이 아랫물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경찰들이 지금 경찰 자체가 이제 대통령 쪽에 서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 가보면은 대한민국 경찰들이 일본을 지키고 있고, 중국 대사관에 가면은 중국 대사관을 중국을 지키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서 자기네들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팽창주의.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놀이개가 돼갖고 이렇게 그냥 남의 눈치나 살피는 그 역사적으로 노예가 되고, 문화적으로는 거지가 돼갖고, 또 이 청와대나 국회나 판검사는 도둑놈이 돼갖고, 이 세 박자 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기가 두려우면 정치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서 정말 무게 칼이 들어도 거짓을 인정하지 말고, 굶어 죽는 한 있더라도 불효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범을 한번 보여준다면 이 시대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우리 국민들의 양심이 회복이 되면은 경제에 대한 불만도 사라질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갖춘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간에 화목한데 왜 이 민생 불안이 그게 생기겠다 이겁니다. 생긴다 이겁니까? 그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 국민이 아랫물이야. 그리고 죽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당리당략 아닙니까? 그렇지. 예, 사리사욕. 예. 당리당략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행정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양구, 남면, 지금은 국토 정중앙면이 되어 있는 그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제가 공무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전 행정공무원을 제 친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헌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고 아주 대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헌병이 돼갖고 육군 헌병 특경대 창설 멤버가 돼갖고 이 삼천교육대라는 조직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제가 이제 차출이 돼갖고 제가 3,000명의 삼천교육대 그 교육생들을 총괄하는 그 역할을 제가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누구를 왜 종이 울리나, 누구를 왜 종이 울리나. 이 국민이 주인인데
이 주인을 몰라보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거 안 되는데, 국민이 하늘이고 해동당 말씀 있잖아요. 민심이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고 그야말로 그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걸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게 민본 아닙니까? 이건 아닌데 누굴 위해 종이 물리나.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삼천교육 때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선 겁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해라. 당신들이 정신을 차리고 당신들이 양심을 살리고 당신들이 인격을 바로 세우는 모범을 보이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삼청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 군대 생활할 때 막 싸웠습니다. 위에 계시는 간부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또 공무원에 복직이 돼서 근무를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통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내려온 못된 관행, 관념, 관습이 그냥 완전히 지금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는 게 우선이고, 저도 못 먹나 그래요, 걔들은. 그 다음에 부패한 권력을 다투서 줄대기 바쁜 거예요, 줄.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되고 안 되고. 자기 실력이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옳다는 것은 옳다 말하니까, 틀린 것 틀렸다 말하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 이게 절에는 결국은 바보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썩었거나 미쳤거나 되지 않으면 그 절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썩었거나 미치거나 하지 않으면요, 고분고분 말 달르는 에라 모르겠다, 네? 월급이나 받으면 그만이지 내가 뭐 위에서 무슨 명령이 내려오든 말든 내가 뭐 그거 옳든 그러든 난 그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고서 근무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전부 자존심이 상실이 되고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죠. 내가 공직사회에 있으면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걸 벗어나자. 틀을 깨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내가 과감하게 이제 사표를 쓰고 던지고, 좋다.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백창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일비백. 나는 백창기다. 내가 사표가 그래요. 사표 내용에 보면은 사표 딱 사직서 써놓고서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일비백.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반드시 이 공직사회 기강을 쇄신시키겠다. 지금 나가는 것은 이 공직기강을 쇄신시킬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러 간다. 그 국민의식 개혁과 공직기강 쇄신이 합쳐서 혁신입니다. 네. 제가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가셨던 그 길, 정조대왕님이 꿈꿨던 그 길, 그런 길을 따라서 저는 안중근 장군님 그 심정이 돼갖고 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슬프게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발본세원을 하겠다. 이러고서 이 길을 모조리 닦아라는 6자를 들고서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경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우리 후배들 아닙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헌병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들어봤어요. 말을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근데 저한테 말을 했는데 이발을 한 겁니다. 이 경찰관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박근혜 충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충성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를 가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이 땅 바꿔 생각해봐요. 에? 충신은 불사이군이고 이부지자라는, 참 이게 따지고 보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빈정 상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의 근무자나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들이 믿고 따르며 보람차게 근무할 분위기를 만들어줄 그런 대통령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 근무자들의 속마음인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 국민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대통령. 대통령이 뭐야 이거죠? 대통령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첫째,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양심과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정신을 깨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대통령을 하늘이 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바보입니까?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저렇게 대깨문이나 끼고 편가르기 줄서기 나눠먹기라고 하는 그런 비겁하고 뻔뻔스러운 그런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심판을 했다가 왔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언행일치가 안 된다. 이 문재인이 말만 하면 말한 것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에 혼란이 납니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혼돈과 무질서를 만들고 결국은 절망과 중모를 내모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그 대통령을 하늘이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늘이 분노를 해갖고 재앙을 떨어뜨린 게 아닙니까? 재앙.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마비되는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런 걸 깨닫지 못해. 자기 이름이 문재앙이고 문재인이고 문재인. 제가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트위터에 올려놨습니다. 천하에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개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에는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는데 매 소인배들한테 매달려가지고 군자의 시대, 군자의 나라를 우리가 번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예의지구의 인격을 무너뜨린 나라 아닙니까?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쩌면은 우리 국민들이 종합적인 의견일지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2040 세대가 간절히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학교에서 인성을 안 가르쳐요. 제가 이제 교육선생님들 모아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인성교육이 잘 됩니까? 했더니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뭡니까? 물어보면 뿔 먹은 벙어리가 돼. 인성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인성교육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학교 교육 잘못됐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지식이 있는 상식이 없어요. 양심을 안 지켜요. 인격적으로 행동을 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 아이들 앞에 모범을 보이면 될 것인데 그 쓸데없이 학교에서 만약 이념 교육이나 시키고 말이야 누구 그 네거티브나 가르치고 말이야 시비지심이나 일으키고 괜히 사회상에 대한 불만만 만드는 그런 전교조 같은 조직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 이 교육은 순수해야 됩니다. 진정성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순수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교육을 시키니까 이 나라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인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인성이 깨어나서 그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인격이 완성됨으로써 제발 이념 대립하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이념 대립이 무슨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에? 가두리 지역 갈등을 누가 하는 거냐 이겁니다. 젊은 애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좀. 그 참 민주를 해결하면서 진짜 광복이 완성되는, 즉 국헌이 부활되고 민본이 바로 서서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고 절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려는 게 우리 2030 세대가 저한테 부탁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른들이 이거 해야죠. 어른이 어른답게. 이거 못한다면 이 나라 어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민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주가 아닙니다. 만족자리. 주인이긴 한데 주인 정신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잖아. 책임감이 없잖아. 그건 민주가 아니야. 사기치는 겁니다. 국민이 인물이고 정치는 아랫물이 돼야 돼요. 국민이 깨어나야 국민의 주인 정신, 노예나 구경꾼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그 깨어 있는 국민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가 바로 서면서 적폐가 청산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의 희망이 열리는 겁니다. 뱃속에 암덩어리가 들어있고 밖에서는 날아드는 칼날이 있는데 그거 막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희망을 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없는데 희망이 어떻게 열립니까? 욕심에 눈먼 희망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성공시켜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제가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청와대를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거 부탁을 했어요. 이걸 만들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동방의 등불이고 이게 무궁화꽃이 폈습니다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혁명을 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의 편에 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쪼가리 지역 갈등을 없애고
이 지역 갈등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쪼가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왜 누가 만들었는지 가두리 전부 다 자기들 때 가두려고 들어요. 이념대립, 좌파 우파, 뭐 누구파 쪽파 양파, 또 같은 거기서도 박파 무슨 빠빠빠빠. 아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쪼가리를 만들지 말고 가두리를 만들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한 건지 이제 다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알게 된 이상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예? 누가 해결하고 그것을 깨야 합니까? 예? 국민을. 그래서 국민혁명입니다. 국민이 깨어있는 나라, 국민이 깨어있고 지도층이 바로 서고 믿음직한 지도자의 안전한 나라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것이지, 저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필기정 인과공부 아닙니까? 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거를 정말 제 나이 11살 때부터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63살에도 이렇게 앵무새처럼 노동처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저보다 많이 배웠어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시험은 붙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공무원 들어간 거예요. 당장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월급이 88,000원 받았어요. 소월급이. 지금 여러분 공무원도 월급 얼마 받습니까? 예? 옛날에는 공무원이 자전거 타야 돼요. 오토바이만 타도 조사 들어왔어요. 예?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예?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말이에요. 이건 공무원이 아닙니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감독 때 불과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좀 청렴한 공무원, 예? 그런 공무원의 위상을 보여줬을 때 우리 국민이 그 공무원을 믿고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공직사회의 부정한 재물과 부패한 권력을 다투는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이 왜 이래? 예? 세상이 왜 이래? 이건 정말 어쩌면 제가 전생부터 이런 저기 어떤 업보 같아요. 업보. 정말 저도 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아마 매일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이 그 목사들한테 맞고 신부님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들한테 맞고 집안에서도 형들한테 그냥 뒤지게 맞으면서도 저는 항복을 안 해요. 아, 내가 옳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양심을 회복하고 인격을 갖춰서 자기만의 능력을 길러서 국가의 이익이 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있어나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영혼에 없는 잡귀가 되지 말고 양심이 없는 기생충이 되지 말고 인격을 모르는 쓰레기로 살지 말라는 게 근데 왜 때립니까 저한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 어른들은 저를 때렸어요. 미친놈이 따돌렸어요. 좋다. 내 가슴에 칼을 꽂아라. 그래 나는 한다. 나는 백창기다. 백창기 사전에는 포기라는 나라가 없다. 그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심을 하면 안 되죠. 저 자신이 언행일치를 해야 되고 확행일치를 해야 되고 지행합의를 해야 되니까 참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누구하고도 다 대화를 나눴는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분다 합니다. 근데 새가 되기까지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껍데기 속에서 나는 새가 있습니까? 한쪽 날개로 나는 새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이 웃기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 속에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종교인들입니다. 예? 뭐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실천하지 않았는데 핑계댄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종교적 관념의 벽을 깨고 나와서 양쪽 날개를 펴야 그것을 초월해야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읽는 눈이 생기고 뭔가 자기가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는 뭡니까? 좌파 우파 영남한 한쪽 날개로 지랄 연병을 떠니까 맨날 팽팽히 세대리 돌면서 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국민이 행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그 말 속에는 어간이 있습니다. 행간이 있습니다. 높이 날아보세요.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지 아세요? 그것을 아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고 가지 못할 길은 없었단 말입니다. 저는 갔어요. 겁없이 휘발유를 지고 태양을 향해서 가라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을 깨워서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난 갑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 나는 새가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외로운지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웨이팅 포 고토 그런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에 의해서 세상이 깨어나고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신문화입니다. 고독을 벗삼고 고난을 스승 삼아서 그 속에서 깨달아 행하며 배우고 익혀서 정말 우리가 세계는 이웃이고 인류는 형제라는 그 하나의 답을 이제 현실에서 길을 열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희망을 열기 위해서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기왕이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이 지구촌 전체의 어떠한 그런 희망을 열어나가고 평화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선구자가 된다면, 선봉자가 된다면 그거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름을 이해를 안 해요. 용납을 안 해요. 공직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고급은 말이라 들으면 그냥 둡니다. 그냥 그 임기를 채웁니다. 임기를 잘 채워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뭐가 잘라잖아.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개인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저 또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래 나간다. 나가긴 나가는데 저는 백창기입니다. 백창기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장부는 일반 범부와 다릅니다. 군자는 호인과 다릅니다. 군자 대령입니다. 군자의 진심을 배신하면 죽습니다. 제가 죽이거나 하늘이 죽입니다. 그게 노무현 박원순입니다. 내가 안 죽이니까 하늘이 죽인 겁니다. 백창기를 배신한 사람들, 지금 문재인도 백창기를 배신한 사람 맞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제가 압니다. 이념대립 하지 마라, 지역갈등하지 마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자꾸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좀 국민의 정신을 깨우고 양심을 바로 세우고 인격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자고 했더니 저를 내친 거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 어쩌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을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천심의 분노와 역사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그 심판대 위에다가 희생 제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영혼이 없고 양심이 없고 인기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냥 누가 써주면 그거 읽는 거예요.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여섯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빛이 없어요. 얼굴에 어떤 화색이 없어요. 걸음걸이도 어정쩡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어리버리한 이런 얼빠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지금 애들이 대깨문들이. 근데 하늘이 세운 거 맞아요. 왜? 반면교사. 반면교사란 말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두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님도 옛날에 저하고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그냥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설명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 백창기라는 존재가, 옛날에 제가 우리 형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와대 경호실을 근무했었어요. 중학교 때 와보니까 이 동네 살벌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그 세상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뀐 거죠. 지금 백창기가 이렇게 갓을 쓰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대통령을 막 쏘치고 까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맞잖아요. 국민이 주인 맞습니다. 국민이 바이고 정치는 썩은 결은 맞습니다. 증명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조선놈은 바뀌지 않는다. 역사적인 노예, 문화적으로 거지, 이게 도덕심보 이거를 못 버리니까 우리 희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민주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민주가 완성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 스스로자 생각력, 스스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생각의 힘이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정의? 이 사람 좋아하죠. 나라답게 정의롭게. 얽혀진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역사의 맥이 제대로 이어져서 조상의 위대한 뜻을 이어받고 앞에 간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건 물려받고 잘못한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게 그게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반성할 줄 알고 현재를 살펴 책임질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서 저 어린 것들한테 희망을 물려줘야지. 예? 빚더미를 물려주고 당장 먹기 좋다고 막 돈 퍼주니까 그거 돈 몇 푼 받아가지고 펑펑 쓰고 먹자판 놀자판 싸움판이나 버리다가 나중에 저 어린 것들 하나 태어나면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응애하고 나오면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그 순간 얼마짜리 빚쟁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지역 갈등, 이념 대립, 종교 분쟁, 제가 9가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망치는 9가지. 종교 잡기, 이념 마기, 감정 사탄, 욕심 악당, 술 마기, 돈 마기, 음란 마기, 거기다가 좌점 쓰레기, 객겜은 스머미 잡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9가지의 이 창의물 걸림돌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부모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바로 국민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 순간 게임 끝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8월 15일 이전에 정말 제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그 계란을 파헤치기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조선놈이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속에 국혼이 부활되고 민본이 바로 서는 국혼 부활 민본 정립,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고 양심이 회복되고 인격이 바로 서서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쌓아나감으로써 그 능력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민족중흥의 새역사 창조를 우리 국민이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거 박정희 개인의 꿈이 아니고 내 개인의 꿈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꿈인 동시에 민족중흥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인류의 희망이 열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면 복이 됩니다. 근데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벌이라는 겁니다. 저는 기회를 주려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지구촌 전체에게 저는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천모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며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헌치포입니다. 헌치포. 절대 무기입니다. 가장 강하니까 핵무기보다 더 센 무기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국민이 된다면 그까지 핵무기, 그까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을 넘볼 수가 없고 깔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흉천효민, 유괴족, 국헌부활, 민본정립.